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매이시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줄여서 민화협의회라고 부르는데요. 민화협 상임의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을 두고 의장님께서 원균의 집단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식 듣고 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탈당해서 나가서 만들어졌을 때 이제 김대중 정신과 노선을 따르는 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과거 행태를 봤을 때 또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 더 돼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이 급조해서 당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전혀 김대중 정신과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한다. 원균처럼 행동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순신 장군을 본받겠다고 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최고위원이 제보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건데 몰랐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이제 탈당 후 창당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과거에 제보자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은 들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박지원 의원이 누구누구가 제보자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최고위원까지 된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가 그 친박 출신까지도 가리지 않고 좀 정치적으로 색깔이 모호한 이런 사람들을 마구 자기 옆에 끌어들여서 그런 정치를 한 것이 결국 지난번 그 이유미 이준서 증거 조작 사건이나 이번 일처럼 그런 일이 터진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사자인 박지원 그 최고위원 이제는 전자를 붙여야 될 건데 이건 좀 조금 이따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냥 최고위원은 자기는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다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자기가 잘못이 없고 당당하다면 왜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하나씩 해명을 못하는지 좀 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얘기를 왜 다시 들춰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좀 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 얘기가 그 안철수 대표도 신속하게 당원권을 정지한다, 최고위원 사퇴시킨다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정치적인 음해 같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이 정치 지도자로서 무슨 자기 당인데 또 자기가 대표인 당인데 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이런 태도보다는 음모론을 내세우고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이런다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직 그 사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이런 발빠른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특히 호남이라든가 이 여러 그동안에 국민당 지지했던 세력에게도 상당히 충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어떻게 덮어보려는 그런 노력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친안 반안 하면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처음부터 이 당이 시작됐을 때부터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세력과 호남 쪽 의원들과는 사실 서로 섞이기 힘든 네.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이 사이인데 네. 일단 호남 의원들은 당을 만들어야겠는데 이 대권 주자급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 그런 상황이었고 예. 또 안철수 대표 쪽은 어느 정도 의원 숫자는 챙겨야 하니까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가려면 네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좀 불순한 거래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결국은 그런 거래를 한 이 대가를 이제 치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장님께서 이번 이 사건이 친안과 반안 세력 간의 갈등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예.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의장님께서 박지원 의원이 몇 년 전에 그 제보자가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은 박지원 의원에게도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판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세력 중에 네. 과거 친이명박이었던 사람도 있고 네. 좀 과거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남 쪽 의원들이 볼 때는 예. 그것을 눈 감고 덮어줬었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하는 불순한 거래라는 뜻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철수 대표가 그분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도 오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예. 어머님이신 이호 여사님은 혹시 이 문제 혹시 그 얘기해 보셨습니까, 의장님? 아직은 직접 뵙고 의논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호 여사님의 어떤 뭐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아직 그 파악이 안 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내일부터 이제 그 호남을 찾을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좀 그 상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호남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의장님? 예, 호남 여론이 이미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심각하게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뭐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재기불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별로 여론을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호남 이미 그 대선 이후에 네.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는 이미 호남 유권자들이 접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는 뭐 다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의장님, 국민의당 전체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렇게 하라. 만약에 그 주문을 하신다면 어떤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에게 주문을 한다고요? 아니요,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에게. 예. 자, 글쎄요. 저는 뭐 그 당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이제 이 소위 친한 반한 서로 뭐 바른정당과 통합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문제 하나 좀 여쭐게요. 예. 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내란죄 운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님께서 한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심재철 의원이 신군부에 굴복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이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혹시 그 뒤에 무슨 고소했다든지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고요. 예. 사실 그분이 그 과거 80년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흥분하면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좀 의외입니다. 사실 그분이 그때 얘기는 본인이 좀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고 네. 당당하게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떠들어서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예. 본인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의장님께서 당시 방송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 없고 처리하거나 수정할 생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수정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분만 얘기를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만 좀 굴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뜻은 다른 분들도 물론 몇 분 고문에 못 이겨서 자백을 한 분들이 있지만 네네. 재판에 가서는 내가 고문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 정말 부끄럽다. 네. 응? 이런 식의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항을 하고 저항했는데 네. 심재철 의원만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아주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일찍 풀려났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입장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 해부 진행을 하면서 이영렬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문자 부탁드렸는데요. 참으로 많은 문자가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찬반 입장이 갈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문자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 가운데 몇 개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84님,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성립되는군요. 가죄는 개편인가요?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6538님, 예외 조항이나 찾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법꾸라지라는 생각만 들게 하네요. 라고 또 이렇게 일침을 날려주셨고요. 5656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돈은 위로금이다? 상급자가 권력 또는 어떤 빽 있는 하급자에게 청탁을 한다면 이라고 아주 세게 반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116님, 이런 식으로 법을 주물럭거리는 세력들을 우리는 적폐 세력이라 부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3983님, 좋은 법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판례로 그 시작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걱정해 주시는 그리고 우려해 주시는 이런 문자를 TBS 주셨네요.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햄비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아유, 반갑다 그 얘기. 오랜만인데?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특검했을 때, 특검했을 때. 그때 당시 특검이 수사를 덮은 거예요? 몰라. 내 기억도 안 나. 조사 받으셨잖아. 그랬나? 왜 그 곰탕집에서. 그때. 정특검이랑. 그래, 우리 호영 씨랑 그래. 곰탕집에서 대면 조사 했다면서. 그때도 되게 어이없긴 했어. 그치? 그래서 그때 조사 받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얘기 많이 했지. 야, 곰탕 국물이 끝내준다, 그치? 끝내준. 아유, 오늘 국물을 잘 우려냈네. 응? 파도 맛 듬뿍 넣고, 응? 자네, 후추는 쳤나? 예. 아직 안 쳤습니다. 처먹겠습니다, 아까. 응, 그래, 많이 쳐먹어. 많이 쳐먹어. 후추를 많이 쳐야 또 풍미가 살아나는 거야, 쳐먹어.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쳐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여튼, 모노드라마라 할까? 1인극이라고 봐야지. 드라마를 찍으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포토라인이 나와줘야지. 아유, 뭔 소리야. 드라마의 중반이 넘어갔는데 주연 배우가 너무 소극적이셔. 주연 배우? 나? 당연하지요. 나구나. 진짜 그 캐릭터 하나는 독보적이셔. 나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어때? 국기문란 헌정 파괴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최고시죠. 고맙습니다. 혈세 낭비의 아버지. 그만해! 돈의 신. 재판이나 받은 내 신경 쓰지 말고. 포토라인이나 받아요. 내 신경 쓰지 말고. 하차!
안 놀아. 나 들어가야지. 아, 진짜 좀. 내가 더 빠를걸. 예,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잘나셨습니다. 근데 순실이 조카 시오. 그 구형한 거보다 더 받은 거 알아요? 그랬다며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특검의 도움이. 하지만 그래 협조해 봤자다. 어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걸까? 법원이 역시 세. 아, 법은 리듬직해. 그러니까. 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풀려난 관진 씨도 무지 존중할 거예요. 너무 존중하지. 관빈 씨도 존중하고. 완전. 판결이 어이없다는 민심이 70%인데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닥치고 존중하라.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 케이스 제대로 보여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아무리 여기서 실토하고 그래봐야 검찰 구형한 것보다 우리가 더 때려볼 거야. 알아서 해. 이런 느낌 빡 오잖아. 어? 아이고, 참. 욕심쟁이들. 그러니까. 존중은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존중을 할 만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존중하지. 아, 그러니까요. 책임도 비난도 감시도 다 안 되고 무턱대고 존중만 받아야 되는 집단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나. 9년 동안 더 깊이 썩었던 사법적폐 얘기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젠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세상에다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여주면 존중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싫다면? 싫다면 국민한테 대들겠다는 얘기죠. 대들면 재밌겠다. 이미 대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아이, 눈차는 빠르셔. 엠비님은 그래서 어떠셔 요즘? 바쁘시죠? 그렇지. 나라 걱정 때문에 워낙 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 댓글 공작 조사받은 김 비서관도 만나셨어요? 누구? 뭐, 우리 태요? 그 엠비님이랑 최근까지도 만난 정황이 그 포착됐다며. 어머머머? 내가 누굴 만드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딱 봐도 상관 있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김 비서관 만나서 뭐 했어요? 입 맞췄어. 아하, 입 맞췄구나. 쪽쪽, 서양식으로. 보험과 함께 잘 지내니? 이쪽, 쪽. 난 그런 입술 좋아해. 에이, 너무 나갔구나. 아, 개그를 왜 그렇게 빼? 잘 빼야지. 몰라, 당황했나봐. 아이고, 근데 우리끼리 만난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불러갖고 저 송년회 한번 하세요. 관진 씨, 관빈 씨도 부르고 어제 댓글 부대 용사들 송년 모임 그런 식으로.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런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지. 댓글로. 그렇지. 그렇지. 어울리지요. 어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 댓글의 용사들. 송년 모임은 인터넷 댓글로 뭉친다. 지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지요. 그럼 댓글보다 그 괜히 부대야. 말 그대로 부대야. 훈련 딱딱 돼 있는. 근데 그 머리 딸리는 애들도 많던데 뭘. 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같이 붙여놓은다며요. 그 옵션 열기. 그러니까 그거. 그 옵션 열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던데. 김어준이 그 자식 얘기하는 말이면 어준이한테 한마디 해요. 댓글로 할게. 머리 쓰기 싫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래 나도. 아무튼 저 댓글 부대 요즘도 널렸더라고. 옛날에 있던 그 부대 애들 아닐걸? 왜? 남은 폐잔병들도 있겠지. 정당에서 키우는 사이버 전사들도 있잖아. 아이고 씩씩하네. 대놓고 여름몰이 전사들도 키우고. 막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부패 기득권 집단에서 집단별로 키우는 전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다가도 부대원들만 다 모이라 가면은 바로 모이잖아. 아이고. 하여튼 막 구더기 때처럼 초록색 포털 사이트 막 이런 데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가 또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 활약에 참 좋은 밭을 제공해 줬죠.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댓글 부대 지원 자격은 뭐래요? 지원 자격? 예. 똑똑하지만 알면 돼. 그치. 똑똑하면 못 버텨요. 그거 알지 못 버티지. 예, 또 푼돈 좋아하고 멍청하면 땡큐지. 아무튼 호시탐탐 때를 봤어. 우리 세력들 다시 한번 지난 9년처럼 거하게 농단질하며 놀아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댓글 부대원들 밑바닥에서 벌레들처럼 꾸물꾸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댓글! 달어! 달어! 다시 크게 봐. 차렷! 댓글!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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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그것만 쳐? 왜 화살표를 쳐? 안 보인다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야. 자판 여기도 왜 화살표를 쳐? 사실
잘 못 쳐요, 저. 어? 컴맹이.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왜 또 이래?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평범하게 되는 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암호화되어 있는 걸 줬을 것이야. 읽지 못하게. 내 말이 들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암호 안 돼 있어. 이렇게 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세게 흔들어. 나는 화가 아니라 흥이 있어. 양 선장, 배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시간 없다.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은 맨날 머쓱게 알라고 궁금한 건 많아. 아기, 밥이나 이거 먹어. 왜 이래? 밥은 좀 이따 먹을 거고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것이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차 일부러 흠집을 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왔다잖아. 일부러 흠집을 내? 그래, 멀쩡한 차는 강목으로 찌그러뜨리고 조금 흠집 난 차는 쫙쫙 긁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수리업체야? 순 사기꾼 업체지.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사람 맹그러놓고 골라니까 양선장 뭐든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 어째 또? 냄새. 죽이자. 사람이 어째 그렇게 쌀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왜 이래?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이, 놀래라. 아이고, 그 성격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들리지. 그러니까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저 추천한 사명감의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분이라 바쁜데. 요즘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다니던데. 어제 무죄 받았더라.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가 먼저 온 거 아니냐?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차에다가 막 흠집을 내고.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음악은 누가 트는 거야? 이거 놀래 음악이 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별 얘기 안 하는구만. 글쎄 주기자 틀려. 말이 어떤 부품 대리점에서는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렌트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난 차 주인이랑 짜고 가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대. 무엇이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잠마다면 CD 밑장 빼 노래 틀어. 열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거 아니야? 타요. 정말 내 속이 타요.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코건어하다 코건어 여사님. 우와 여사님. 오늘은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일본 좋아. 와타시 또 겐코시대 그레마스까? 하이.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와타시 또 겐코시대 그레마스까? 하이 이게 뭔 소리야? 하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이가 저리 못 가? 뭐 하는 거야? 당황해갖고 하이가 그 하이가 저도 아니었어?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 해가지고요. 진짜. 그래 저 말고 일본 남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어머나. 진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냐면 일본 기혼 남성 4분의 1이 뿅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뿅뿅 공포증? 예, 아내와의 갈등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뿅뿅 공포증.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연애 시절과는 다른 아내의 변한 모습과 경찰 신문을 방불케 하는 압박,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뭐? 화난 아내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큐!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아니 미안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어? 알면 말해봐.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어? 커트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해보라고. 아, 이거 끝난 거야.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 아니, 너무 몰입하시는 거 말해봐.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역시 열쇠야, 열쇠. 저 가 계시고. 어딜 가? 차 안인데. 아니, 그거 그냥 계시라고. 그래. 차 안이야? 그럼. 아, 차 안이지. 내가 맨날 백일사 운전해 하잖아. 늘 차 안이지, 응. 아무튼 일본에 뿅뿅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가서 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양호한 거다. 진짜 공포란 이런 것이다. 전형이란 사람 아니야? 뭐?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일본 남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뿅뿅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뿅뿅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죠. 꼭 뭐 퇴근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는 건 전부 이거긴 합니다만. 귀가 간지러. 됐다.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귀가 빨개지잖아. 그래, 이 정도면 뭐 충분했지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아우 뿅뿅 이렇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진짜. 뿅 왜? 하지 말았었어야 돼. 자자이.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스 전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라. 에이 진짜 기가 막히구만. 노래 소개해. 육각수 밴드라네. 흥보가 기가 막혀. 네. 그런 사람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최고위원까지 된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가 그 친이 친박 출신까지도 가리지 않고 네. 좀 정치적으로 색깔이 모호한 이런 사람들을 마구 자기 옆에 끌어들여서 그런 정치를 한 것이 결국 지난번 그 이유미 이준서 증거 조작 사건이나 이번 일처럼 그런 일이 터진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사자인 박주원 그 최고위원 이제 전자를 붙여야 될 건데 이건 좀 조금 이따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냥 최고위원은 자기는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다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자기가 잘못이 없고 당당하다면 왜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하나씩 해명을 못하는지 좀 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얘기를 왜 다시 들춰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좀 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 얘기가 그 안철수 대표도 신속하게 당원권을 정지한다, 최고위원 사퇴시킨다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정치적인 음해 같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이 정치 지도자로서 무슨 자기 당인데 또 자기가 대표인 당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이런 태도보다는 음모론을 내세우고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이런다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조금 전에 그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이런 발빠른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특히 호남이라든가
여러 그동안에 국민당 지지했던 세력에게도 상당히 충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어떻게 덮어보려는 그런 노력 같은데 네. 그동안에 이제 친안 반안 하면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처음부터 이 당이 시작됐을 때부터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세력과 호남 쪽 의원들과는 사실 서로 섞이기 힘든 네.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이 사이인데 네. 일단 호남 의원들은 당을 만들어야겠는데 이 대권 주자급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 그런 상황이었고 예. 또 안철수 대표 쪽은 어느 정도 의원 숫자는 챙겨야 하니까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가려면 네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좀 불순한 거래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결국은 그런 거래를 한 이 대가를 이제 치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장님께서 이번 이 사건이 친안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별로 여론을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이미 그 대선 이후에 네.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는 이미 호남 유권자들이 접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는 뭐 다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의장님, 국민의당 전체나 안철수 대표에게 이렇게 하라. 만약에 그 주문을 하신다면 어떤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에게 주문을 한다고요? 아니요,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에게. 예. 자, 글쎄요. 저는 뭐 그 당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이제 이 소위 친한 반한 서로 뭐 다른 정당과 통합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문제 하나 좀 여쭐게요. 예. 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내란죄 운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님께서 한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심재철 의원이 신군부에 굴복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이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혹시 그 뒤에 무슨 고소했다든지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고요. 예. 사실 그분이 그 과거 80년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흥분하면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외입니다. 반한 세력 간의 갈등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의장님께서 박지원 의원이 몇 년 전에 그 제보자가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은 박지원 의원에게도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판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세력 중에. 과거 친이명박이었던 사람도 있고 좀 과거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남 쪽 의원들이 볼 때는 그것을 눈 감고 덮어줬었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하는 불순한 거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거 더 이상 안철수 대표가 그분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도 오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어머님이신 이호 여사님 혹시 이 문제 혹시 그 얘기해 보셨습니까, 의장님? 아직은 직접 뵙고 의논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호 여사님의 어떤 뭐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아직 그 파악이 안 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내일부터 이제 그 호남을 찾을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좀 그 상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호남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의장님? 예, 호남 여론이 이미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심각하게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뭐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대기불능이 되지 않을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매이시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줄여서 민화협의회라고 부르는데요. 민화협 상임의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을 두고 의장님께서 원균의 집단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식 듣고 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탈당해서 나가서 만들어졌을 때 이제 김대중 정신과 노선을 따르는 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과거 행태를 봤을 때 또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 더 돼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이 급조해서 당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전혀 김대중 정신과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한다. 원균처럼 행동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순신 장군을 본받겠다고 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건데 몰랐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뭐 이제 탈당 후 창당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뭐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과거에 제보자가 박주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은 들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박지원 의원이 누구누구가 제보자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는데